단으로서 사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심지도 안 뽑고 먼저 자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발표를 해야 되고 제가 4, 5, 6이 엄청 바쁘고 그 이외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요는 세계 평등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요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입니다. 자력양성이라는 것은 실천하면 인권이 평등되고 자력이 생기면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자본의는 지식이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력을 갖추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면 교육 평등을 가져와서 지혜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면 생활 평등이 되어서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단 주제는 자력 양성인데요. 저는 마을 입구,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아름드리 고목을 보면서 참 자력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어린 묘목을 분명히 심었을 텐데요. 풍, 운, 우로, 상설 등 모든 상황에서 견디어 뿌리를 더 내리며 고목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봄에는 새싹으로,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도 제공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서 잎으로 가지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지 않는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나목으로서 또 한 가지 저에게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또 삶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해준다고 저는 느낍니다. 자력, 양성. 자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입니다. 양성은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키워냄 또는 기능, 실력 등을 발전시킴입니다. 자력 양성의 강령에 보면 어린이, 자력이 없는 어린이, 노훈한 늙은이,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를 제외하고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냅니다. 특히 선진국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세금으로 거의 다 내기 때문에 노년에는 다 그걸 돌려받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고 돈은 없고 그래서 노후 대책이 참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우리도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그걸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자력이 없으면 의례생활을 하는데요. 그게 곧 타력생활인데, 옛날에는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자라서는 시집가서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들 위주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은 교육을 시키고 여자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라고 돌아오면 쫓아냅니다. 친정에서 집에도 오지도 못하게. 그나마 우리 여자들이 참 다행스러운 건요. 다른 나라는 모두 결혼하면 남자의 성을 따르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또 자력이 없이 타력이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만 지금 세계 분단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에게 얼마나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까지 배치합니까? 그죠? 우리가 국방력에 대해서 자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기 5년에는 부부 권리 동일이라 하셨고 원기 17년에는 남녀 권리 동일로 변경하셨다가 원기 28년에 지금의 자력 양성이 되었습니다.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자력을 길러야겠습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산 종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가 각각이지만 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을 잃고 23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잃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두 동생을 데리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놀이에 가서 밤늦게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고 정신의 자주력으로 딱 자기의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10시만 되면 집에 가서 다음날 준비를 하게 일찍 남들이 놀든 말든 자는 습관을 길렀고요. 육신의 자활력, 자기 몸 하나 건강해야 어린 동생과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등산을 하고 그 육신의 자활력을 길렀고요. 그 다음 근금 전략으로 경제의 자립력을 길렀습니다. 무조건 하나 있으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게 망가져서 버려야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동생을 공부를 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시켰고 본인도 대학교, 대학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대종사님 법으로 이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길러서 자력양성을 너무 잘한 표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력을 양성하는 방법, 즉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은요.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리를 하면 절대 받아주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하고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일에 따라 대우해 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녀 차별하지 말고. 네 번째, 어린이, 병든이, 노운한 늙은이 이외에는 어뢰 생활하지 말 것. 5. 여자도 교육을 받을 것. 6.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건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동등하게 이행할 것. 7. 찾아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장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또 하나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최초보고 수신의 요법 1조에 시대에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 요즘 핸드폰하고 컴퓨터가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어서 그 사용법을 잘 모르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면요. 온갖 구박을 다 받습니다. 그게 더럽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참고 배웁니다. 그러면 활용하기가 엄청 편리합니다. 수행편 9장 신고와 기도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자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볼 때 저는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 즉 호흡할 수 있는 게 자력이고 타력은 천지연애, 부모원애, 동포원애, 법률원애가 모두 저는 타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의례생활합니다. 저는 반찬만 제가 하고요. 설거지, 청소, 빨래는 남편한테 의례생활합니다. 또 바깥에 나오면 우리는 교통비를 주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이동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력과 타력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이 좋고 타력이 나쁜 게 아니라 같이 병진해야 됩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의뢰하는 것 그것만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타력으로 기대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많은 마음들이 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나오고 요란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내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반찬 준비를 할 때요. 그냥 저만 하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또 사위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남편 생각해서 반찬 하다 보니까 우리 사위하고 딸은 또 해산물을 안 먹거든요. 그 육고기만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육고기 해주고 우리는 또 채소랑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출근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오면 갑자기 확 짜증이 납니다. 나는 뭐 하는 거야, 좀 안 도와주고 남편은 나와서 수술하고 좀 놓지, 이런 원망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나는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놓으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먹어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자력 양성을 했습니다. 40대 그때 지점장이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갈까. 전업주부로서 자식만 키우고 교당에 봉사하고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제압을 구하려고 하니까 설거지, 보험 판매 이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 할 때도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면접에 볼 때 홀스빙도 날씬하고 예쁜 사람만 뽑는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항상 통통하잖아요. 근데 주방에 넣더라고요. 근데 이 직업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평등하고 성품자리에서 평등하죠. 근데 이 곤조가 있는 거예요. 감자탕집이었는데 이 야채, 과일, 뭐 감자, 설거지 이걸 다 세팅을 해야만 밖에 나가고, 결국 고객을 위해서 이 설거지도 하고 하는 것인데,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만 하려고 그러고 양파 까는 사람은 양파만 까고, 지금 당장 감자가 필요할 때 감자는 안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서빙을 해드렸더니 주인들은 어느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세팅해서 내보내는, 끓여서 나가는 쪽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설거지, 잡일, 그거에서 제가 초월한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감자탕 냄새가, 저는 돼지고기 그 삶은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막 집에 가면 온몸에 그게 배어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공인중개사점을 땄습니다. 그래서 8년간 일을 했는데요. 이제 동업도 하고 남의 밑에 근무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남편의 인연으로 지금 진일회계법인의 행정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서 회계 원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사용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눈치 보면서 1년간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때 남편 직위가 본부장이었어요. 제가 영유에서 직장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더러운데 내가 그만둬버려. 도대체 좀 가르쳐주면 되지, 이게 뭐라고. 제가 그걸 배우고 나니까 지네들이 잘못한 걸 다 뒤집어서 찾아놓은 거 얼렁뚱땅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밝혀내니까 전부 다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그 회계법인의 그 행정 업무는 급여가 너무 짭니다. 왜냐하면 단순 반복 업무잖아요. 그래서 급여 올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 소개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이제 디지털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항상 꿈이 교무님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대학에 원불교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직장생활 하랴 반찬 하랴 정말 공부하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50 넘어가지고 뭐 대학 나와서 뭐하고 이거 해서 뭐하게 하고 접었습니다. 근데 또 옆에서 막 권유하고 해서 다시 시작해서 5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전공으로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해보니까 행정 업무라든지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거, 그 어르신들을 대한 그런 간호, 이게 앞으로는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김에 저는 1급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계법인에서 힘들 때 작년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를 붙잡았습니다. 10년 근무하고 표창장 받고 나가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계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한 게 아니라 그 꼬맹이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겸사겸사로 던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가고, 제가 그 실습을 나갔을 때 그 요양시설에 갔는데 목사님이 조그맣게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저 안에 구석지에 갈 때까지 그 도로가 파여가지고 너무 훼손이 심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각자의 권리가 너무나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넣었습니다. 신문고에다가. 그래서 민원을 2번 넣었더니 여기는 땅은 파주 소속이라 파주로 민원을 보내고,
그게 또 성석동이니까 일산 동구는 동구청에 쓰는 또 우리 소가 아니라고 서로 발뺌하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한 번 넣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1년 만에 도로 포장을 해서 한 1억 정도 거기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커피 한 잔 안 해도 먹었어요. 저는 그 대신에 원불교 원광 디지털 대학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자력 양성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삼아 해본다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남편의 인연으로 원불교에 와서 지금까지 상실기를 놓지 않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안 되는 습관들을 유념무념으로 해서 고쳤고요. 그 다음에 학습 상황에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연마하고 교당에 갈 때마다 일일이 문답 감정하고 해오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문 체크해서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인격이 되고 어디를 가나 항상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답을 알면 절대 틀릴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교과서, 정전, 우리 덮어놓고 그냥 삽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계마다, 일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멈추어서 일단 호흡을 하고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더 진급하는 파란 고요의 마음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저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